혹시 요즘 잠들기 전에도 머릿속이 멈추지 않아서 몸은 누워 있는데도 계속 피곤한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이 많다는 건 단순히 신중하다거나 예민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각이라는 활동만으로도 실제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긴장하고 피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하면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몸이 아니라 생각이 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몸이 피로해지는 이유,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나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죠?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수없이 떠올리는 생각들, 걱정 후의 예측 비교, 이 모든 것은 뇌의 신경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때마다 교감신경이 반응하고 심박수가 조금씩 올라가며 근육은 미세하게 긴장합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몸은 이미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의학적으로 보면 생각이 많을수록 교감신경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깨어있게 하는 신경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거나 불안할 때 활성화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현대인의 대부분은 몸은 안전한 공간에 있어도 생각 속의 위험을 상상하며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해야 할 일, 건강 걱정, 가족 문제, 돈 걱정,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뇌를 압박합니다. 결국 교감신경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밤이 와도 몸이 풀리지 않습니다. 누워도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고 잠이 들어도 깊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몸이 쉬는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축 처진다. 그 이유는 바로 생각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뇌의 긴장 상태 때문입니다. 몸은 일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피로해질 수 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뇌의 피로와 스트레스 반응이 만들어낸 습관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과정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겁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긴장이 어떻게 피로로 이어지는지를 말이죠.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생각을 줄이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몸이 회복될 수 있는가를 실천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피로해지는 생리적 연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끝에는 당신의 하루 피로를 줄이는 아주 간단한 루틴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잠시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이미 이 영상의 첫 번째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생각의 과잉이 어떻게 실제로 몸의 긴장과 피로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몸은 스스로를 긴장 모드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매우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할 때 사실 그 스트레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몸이 경직되고 불안할수록 어깨와 목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은 생각을 위협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이 떠오르면 심장이 미묘하게 빨라지고 손끝이 차가워지며 등이 뻣뻣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실제로 반응한 결과입니다. 생각이 늘어날수록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고 몸은 마치 달리기 직전의 선수처럼 언제든 대응할 준비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싸움도 위협도 없죠. 단지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걱정의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긴장은 해소되지 못한 채 계속 누적됩니다. 결국 몸은 하루 종일 위기 신호를 오해한 긴장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엔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해집니다. 어깨 결림, 만성 두통, 이유 없는 피로, 그리고 심한 경우 가슴 답답함이나 소화장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런 증상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혈압은 정상인데 피로와 긴장이 사라지지 않는다. 병원 검사는 이상 없음. 그럴 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네요. 그 말 속에는 당신의 몸이 생각으로 인한 긴장 상태에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신경은 몸 전체에 연결된 전기선과 같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이 전기선에 더 많은 신호가 흘러갑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수축하고 혈류는 줄어들며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회복보다 유지를 우선하게 됩니다. 즉,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더 깊은 휴식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명확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하루 6시간 이상 걱정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뇌는 잠든 시간에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두엽과 편도체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이로 인해 수면 중에도 교감신경이 억제되지 않았죠. 쉽게 말해 몸은 누워 쉬고 있어도 뇌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신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몸속 호르몬과 신경의 밸런스가 깨지며 실제 생리적 피로가 발생합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심장 박동은 높아지며 혈관은 수축합니다. 결국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피로물질이 배출되지 않죠. 이 모든 과정이 단지 생각이 많았을 뿐인데 몸을 실제로 지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의 시작은 무조건적인 휴식이 아니라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쉬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쉬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그건 휴식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긴장이 풀리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시선을 바꿔볼까요? 생각을 줄여야 한다는 말보다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을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출 수 없지만 긴장은 훈련을 통해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 긴장이 뇌 안에서 어떻게 피로로 바뀌는지, 즉 생각의 피로가 몸의 피로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몸이 피로하다는 건 결국 뇌의 피로가 신체 피로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하루에 떠올리는 생각의 개수는 약 6만 개나 되고 그중 대부분은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고민하기보다 같은 걱정과 불안을 되새기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죠. 이때 뇌는 단순히 정기적 활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포도당과 산소를 소모합니다. 생각, 판단, 걱정, 예측.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에너지 공장을 풀가동시키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 에너지가 고갈되면 뇌는 피로 신호를 몸으로 보냅니다. 이 피로 신호는 단순히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아픈 수준이 아닙니다. 뇌가 피로하면 신체의 여러 기능이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로 바뀝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소화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즉, 뇌가 피로하다는 건 몸 전체가 절전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뇌의 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에너지 고갈형 피로, 둘째는 신경 과활성형 피로입니다. 에너지 고갈형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 뇌의 연료인 포도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단기적인 피로죠. 문제는 신경 과활성형 피로입니다. 이건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깁니다. 뇌의 전두엽과 편도체가 계속 흥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뇌는 계속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몸은 긴장을 풀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근육은 단단해지며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혈중 코르티솔 농도가 높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짧게는 집중력을 올리지만 지속되면 피로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생각이 많으면 몸이 실제로 염증 반응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뇌가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머리를 비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생각을 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상의 핵심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뇌는 조금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뇌가 쉬기 시작하면 몸도 함께 이완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뇌파로도 측정 가능한 변화입니다. 명상 상태에서는 베타파가 줄고 알파파와 세타파가 늘어납니다. 이런 상태일 때 몸은 진짜로 회복합니다. 결국 생각의 피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 몸이 지친 게 아니라 생각이 몸을 지치게 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회복의 방향은 바뀝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한데도 도무지 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그 마음의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좀 쉬어야지. 이젠 너무 무리했어. 그런데 막상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도 몸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지고 일을 멈추면 오히려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이미
쉬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해야 할 일 목록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남에게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스스로를 느긋하게 대하기보다 평가하며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론 성실하고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과 불안이 공존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내면의 긴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젊을 땐 일과 목표가 몸을 움직이게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몸을 지배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후에 다가올 일을 미리 걱정하는 불안, 이 나이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자책, 이런 생각의 무게가 하루 종일 어깨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일수록 남을 잘 챙기고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동료를 위해, 주변을 위해 자신을 계속 내몰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야. 쉬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거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압니다. 그건 강함이 아니라 멈추면 불안해지는 습관이라는 걸.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생산성 의존 피로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만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상태죠. 이건 현대인 대부분이 겪는 마음의 과부하입니다. 몸이 지쳐도 멈추지 못하고 쉬면서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는 것. 그래서 주말에도 휴가에도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휴식 시간을 가져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식의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쉬는 것 같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생각 중입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하지? 이번 달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몸은 의자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일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몸은 점점 피로의 신호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좀 쉬자라는 신호를 아직 괜찮아로 해석하죠. 그 결과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불안정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서로를 착각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쉬어야 한다가 아니라 진짜로 쉬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연습하는 일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는 훈련이죠. 이제 그 훈련의 시작, 즉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 그게 바로 피로에서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루틴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의 뇌 구조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생각이 빠를수록 뇌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과열됩니다. 처음엔 속도감이 나쁘지 않죠. 나는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다. 일이 빨리 처리된다. 그런데 일정 속도를 넘어서면 뇌는 점점 제동이 안 걸리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잠이 안 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별일 아닌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것.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생각의 과속으로 인한 신경 피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각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을 먼저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급할 때 몸도 같이 급해집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시선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바꾸는 것. 의학적으로 보면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건 몸이 긴장을 푸는 신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바뀌면 심박수가 내려가고 근육의 미세한 수축이 완화되며 뇌의 혈류가 안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생각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왜냐하면 뇌는 몸의 리듬에 맞춰 작동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루 3분만 투자할 수 있는 생각 완화 루틴을 소개할게요. 하루 3분 호흡 리셋 루틴. 조용한 공간에 앉습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1초 멈췄다가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어깨에 힘을 살짝 빼세요. 이 과정을 10회 반복합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몸이 괜찮다는 신호를 받으면 생각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생각 정리 루틴입니다. 저녁 마이너스 생각 일기 루틴. 하루가 끝날 때 머릿속에 남은 생각들을 짧게 메모하세요. 오늘 가장 많이 떠올린 생각 3가지만 써보면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뇌의 불필요한 순환을 차단합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생각을 시각화하는 행위가 수면 전 불안도를 30% 줄입니다. 3번째는 느린 루틴을 만드는 것. 커피를 마실 때도 휴대폰을 보지 않고 향과 온도를 천천히 느끼는 것. 짧은 순간이라도 감각이 현재에 머무르면 생각은 속도를 늦춥니다. 명상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면 지금 이 순간을 느끼기라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속도의 리듬입니다. 5분이라도 제대로 쉬면 생각의 흐름은 바뀝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고민과 분석을 반복한다면 그건 아무리 길게 쉬어도 결국 같은 피로가 반복됩니다. 몸이 느려져야 생각도 늦춰집니다. 마음이 늦춰져야 몸이 회복됩니다. 이 단순한 순환을 기억하세요. 휴식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의 속도 조절입니다. 생각의 속도를 늦춘다는 건 게을러지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법입니다. 생각을 천천히 하면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고 불필요한 걱정을 걸러낼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몸의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루틴을 실제로 실천해 몸과 마음의 피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로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통해 몸의 피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여성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몇 년 전부터 이유 없이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죠.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특별한 이상 없음. 의사는 스트레스성 피로 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나? 그녀의 하루를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병원 예약은 확인했나? 남편은 혈압약 챙겨 먹었나? 뉴스 보니까 물가가 또 올랐대. 단 10분도 마음이 비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던 거죠. 김 씨는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기, 밤에는 오늘 떠올린 생각 3가지를 일기로 쓰기.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2주쯤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이 조금 더 깊어졌고 아침 피로가 줄었습니다. 몸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피로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통째로 바꾸려 하지 않고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도움이 됐어요. 이 사례는 생각을 줄인 것이 아니라 생각의 리듬을 바꾼 것. 그 결과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의 피로는 결국 마음의 속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사례의 핵심을 바탕으로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해지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뇌는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몸 전체와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즉, 마음의 상태가 곧 몸의 상태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위산이 늘고 혈압이 오르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호흡이 깊어지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마음의 안정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 탄성 수치가 10% 이상 높았습니다. 이 말은 곧 마음이 편할수록 혈관이 더 젊게 유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몸이 가장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깨어있게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될 때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몸은 늘 싸움을 준비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결국 아무리 잠을 자고 쉬어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해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하죠. 근육은 풀리고 뇌는 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합니다. 몸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죠. 결국 마음의 평안은 몸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가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습관,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마음. 이 3가지만으로도 몸의 피로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자신을 탓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 감사할 일을 기록해 보세요. 그건 오늘의 작은 성공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은 몸의 피로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치유법입니다. 몸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회복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이 많을수록 몸이 피로해지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피로의 핵심은 몸이 아니라 생각, 즉 마음의 속도였습니다. 몸을 쉬게 하는 방법은 많지만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배웠듯이 마음이 편해야 몸이 회복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하루 3분 호흡 루틴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깊고 느린 호흡으로 몸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둘째, 생각 일기 습관을 들이세요. 머릿속에 쌓인 생각을 글로 옮기면 뇌는 비워졌다고 느끼며 휴식을 받아들입니다. 셋째, 감각을 현재로 돌려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실 때, 그 감각을 천천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넷째, 자신을 탓하지 말기. 이건 가장 중요한 회복 습관입니다. 피로한 날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많은 날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는 작은 참여형 질문을 남깁니다. 요즘 당신은 하루 중 몇 분이나 생각 없이 쉴 수 있나요?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5분이라도 쉬어요. 혹은 요즘은 0분이에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편에서는 숨만 바꿔도 피로가 달라집니다. 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튼튼 건강과 함께 하루의 회복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 정확한 지식 실천 가능한 건강, 튼튼 건강이었습니다.